안녕하세요, 라이더TV입니다. 오늘은 옛날 이야기를 좀 하면서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옛날에 거짓과 진실이 길을 가다가 서로 마주쳤다고 합니다. 안녕, 아름다운 날이야 라고 거짓이 말을 했습니다. 진실은 이것이 진실인지 하늘을 살펴봤어요.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 정말 아름다운 날이야 라고 진실이 말을 했네요. 이윽고 호수가 훨씬 더 아름답고 따뜻해 라고 거짓이 말을 해왔습니다. 진실은 호수를 바라봤고 거짓이 사실을 말한다고 생각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은 물에 들어가 물이 너무 따뜻하고 아름다우니 같이 수영하자 라고 말을 했죠. 진실은 손가락에 호숫물을 만져보고 아주 따뜻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진실은 거짓을 믿게 되었어요. 둘은 옷을 벗고 조용히 수영을 했고 잠시 후 거짓은 물 밖으로 나와 바로 진실이 입고 있던 옷을 입고 떠나버렸습니다. 진실은 거짓의 옷을 입을 수가 없었고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벌거벗고 있는 진실을 본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사람들은 벌거벗은 진실보다는 아름답게 포장된 거짓에 더 혹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옛날 이야기인데요. 요즘 대한민국을 보고 있으면 이 이야기가 이렇게 딱 들어맞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의 그 발언이에요. 아마 이건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누군가의 소신 있는 발언은 이제는 막말과 단죄의 대상으로 재단이 되어버립니다. 굉장히 손쉽게 프레임을 짜서 이 사람이 말하고 싶었던 어떤 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용히 사라진 채로 이 사람을 쓰레기로 만들어 버렸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도덕적이고 훌륭한 분들인지는 정말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이 차명진 의원이 썼던 그 글 자체 전체적인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거부감이 드는 워딩이 된 것은 사실이고 너무나 감정이 직설적으로 표현된 것은 조심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이 차명진 의원에 대한 발언을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나왔나요? 바로 황교안 대표를 필두로 해서 지도부가 세월호 막말에 대해 당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사과를 했어요. 정말 너무 이 실망스러운 자유한국당의 대응에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럽고 이것이 지금 황교안을 필두로 한 자유한국당의 현실이라는 것에 다시 한번 좌절하게 돼요. 정말 내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것이 옳은가, 황교안 체제가 정말 바로 가고 있는가, 너무나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황교안의 이 사과는 너무 비겁했어요. 그리고 진실을 외면하고 있고 우파들의 뜻이 어떤지 보다는 중도층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깊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한 비겁한 발언이었어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최소한 저라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차명진 의원이 이야기했던 발언, 거기에서 세월호 가족들, 유가족들에 대한 직설적이고 날카로운 어투는 사과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차명진 의원이 그 안에서 진짜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진의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을 응원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진실을 이야기하면 중도층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할 것을 겁먹은 자유한국당은 결국 진실을 외면해버렸어요. 그냥 편하게 사과하고 이 이야기를 조용히 묻어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진실을 외면하고 계속해서 포장된 거짓을 따르게 될 때 앞으로 계속해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겪었어요. 꼭 이렇게 선택했어야만 하나요? 황교안 대표는 이런 선택밖에 할 수 없었나요? 이게 본인이 가진 정치적 역량인가요? 정말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세요. 오늘부터 완전히 아웃이다. 그리고 그 밑에 한 사람이 또 거들죠. 원래부터 아웃이었다. 이 사람들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대학 동기들이 포함된 카톡방에 있는 사람들일 뿐이죠. 진짜 친구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정치적으로 소신이 서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정치적 소신이 다른 발언을 했다고 얘를 아웃시키나요? 가장 두둔해주고 가장 친구로서 이해해줘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외면했죠. 이거는 친구가 아닙니다. 김학노라는 사람은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자기 소신의 정치적 발언들은 대놓고 이렇게 글을 써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차명진 전 의원이 김학노라는 사람을 그때 당시에 이런 식으로 비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은 본인이 가진 정치적 성향은 전혀 고려치도 않아요. 그러면서 단톡방에서 이렇게 자신있게 한 사람을 매장시킵니다. 도와줬어야 할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냥 이건 정치적 소신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방일 뿐 이 사람들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족 이야기도 꺼냈죠. 언론에서는 부인이 굉장히 화가 났다라는 차명진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소개했습니다. 왜일까요? 차명진 의원은 친구로부터 외면받고 가족으로부터도 외면받는 그런 쓰레기 같은 발언을 했다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세요. 가족이 화가 난 거는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다가 명예훼손죄로
많은 돈을 날렸기 때문에 와이프 입장에선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발언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 이야기에 대한 화가 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 전 친구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친구가 아니에요.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만약에 우리 친구들 단톡방에 쓴다, 이런 반응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물론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단톡방에서 정치적 얘기는 좀 하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정치적인 언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끌고 들어와서 그걸로 친구를 아웃시킨다? 이게 친구입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차명진 의원이라는 사람을 쓰레기로 만들고 매장시켜버리는 기자들, 이게 바로 지금 진실의 옷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짓일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거짓, 그리고 기자와 이런 친구 같지 않은 인간들의 발언들이 네이버의 탑에 뜨고 그렇게 재단이 되면서 이제 세월호에 대해 차명진 의원이 가지고 있던 말에 동의했던 사람들은 이제 거짓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누가 이제 자신있게 차명진 의원의 한 말을 동의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유한국당도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은 친구들도 외면받는 쓰레기가 돼버렸는데요. 이제 모두 다 거짓을 포장하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워요. 지금 이 사회가. 그리고 이런 사회를 잘못된 점들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에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여기 김학로라는 사람이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정신 언제 차릴래라는 이야기, 저는 자유한국당에 해주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 정말 정신 언제 차릴 겁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벌써부터 내년 총선 대비해서 이런 식의 애매모호한 스탠스로 계속 일관하게 된다면은 당신들은 보수 우파를 대표하는 정당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지금 인식하시고 우리 당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포장된 거짓만 따르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오늘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양예원이라는 사람이죠. 오늘 이야기를 되게 당당하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재판에서 승리했지만 진정한 승리자가 된 것은 아니다. 언제쯤 기뻐할 수 있을까? 뭐 등등등 이런 헛소리를 했더라고요.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곡된 여론과 이것을 무서워하는 사법부에 의해 판결된 재판 결과는 진실을 뒤엎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당신이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고 죄를 뒤집어 씌운다 해도 당신이 스스로 그 촬영회를 가겠다고 한 거고 돈을 받고 계속해서 촬영에 나간 진실만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옷을 벗었다는 그 진실만큼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뻔뻔하게 이렇게 인터뷰하고 다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든다고 해서 그런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5.18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소신 발언을 못하고 있죠. 겁을 먹었어요. 여론의 겁을 먹고 소신 발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18에서 의혹이 있다라면은 모두 다 조사를 해야죠. 조사를 해야 된다는 발언을 당신들이 대표적으로 해야 우파들 시민들이 마음속에 그런 의문들이나 주장들을 감추고 있지 않고 자신있게 내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당신들 스스로가 그렇게 겁먹고 아무 말을 못하고 또 그런 소신 용기 있는 발언을 한 사람들을 매도하고 똑같이 사과를 하고 나온다면 어느 누구가 이제 소신 발언을 하겠어요. 이것이야말로 우파들의 입지를 계속해서 줄여들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정말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잡혀 들어갈 때 아무 소리 못했습니다. 왜요? 자유한국당 스스로 김무성이 같은 인간들, 그리고 비겁한 홍준표 같은 인간들이 거기에 동조했죠. 물론 홍준표는 처음에는 동의 안 했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출당시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에 먹칠을 해버렸습니다.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이 무고하게 감옥에 가 있고 부당하게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이야기를 못해요. 이제 얘기했죠. 황교안 대표, 뭐 김무성이가 오늘 또 무슨 이야기를 했나 본데 정말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의 발언들은 동조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진심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으니까요.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를 했지만 글쎄요,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나온다고 봅니다. 이거는 문재인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뻔해요. 문재인에게 박근혜 대통령 사면카드는 언제쯤 유효할까요? 총선 때 아닐까요? 총선에 임박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집행 정지 등으로 석방이 된다면은 기존 우파는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지금 당을 장악하고 있는 김무성파들과 그리고 정확하게 스탠스를 알 수 없는 이 황교안, 이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내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총선 직전에 그런 내분이 일어난다면 과연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황교안도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풀어나는 것이 차라리 더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진심으로 걱정해서 한 발언이라고 저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황교안 대표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게 결국 우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정리가 되지 않고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자유한국당이 승리할까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승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저 역시 지지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하는 것은 지금 현재 부당한 사법 집행이 중단되어야 하기 때문이고요. 이것이 바로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자유한국당 내부의 분열들은 정리가 돼야 돼요.
자유한국당의 최종 입장 정리가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탄핵은 찬성했으나 감옥에 보내는 것은 찬성한 적 없다라고 하는 이런 유체이탈된 김무성이 같은 인간들의 발언들을 그대로 자유한국당에서 답습한다면은 이제 답이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정말 오늘 이런 갖가지 이야기들이 좀 요즘은 제가 일로 바빠서 좀 많이 생각하거나 내용을 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화가 나서 글을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우파가 지금 총선 전까지 모든 정리가 끝나야 후위를 도모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하는 행동들을 보게 되면 실망을 금할 수가 없어요. 제발 우파 시민들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명확한 스탠스를 잡고 주장할 수 있는 당의 그 주장들을 논리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좀 그런 토대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유한국당. 네, 감사합니다.